네,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59분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박근영 부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략부터 빠르게 좀 들어볼까요? 보노님부터. 네, 그냥 간단하게 중국 관련된 거 오늘 좀 집중해서 보자. 중국 관련된 거 집중해서 보자. 원자재부터 시작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은요? 네, 뭐 역시 어제 중국 관련된 지표 발표는 시장을 좀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밸류업 지수 관련된 중소형주들, 뭐 실제 밸류업 지수 편입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은 좀 많긴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좀 보셔야 되고, 역시 중국의 경기 민감 시크릿 업종들이 같이 중복되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다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스토리텔링을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0.8%, 0.3%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9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2653 정도, 코스닥은 769 요 정도 선입니다.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2%, 1% 오르면서 시작하고요. 현대차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0.8% 플러스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아도 1% 오르네요. KB금융은 계속 떨어집니다. 어제도 밸류업 지수 나왔는데도 KB금융은 포함이 안 됐었고 거기에서 4%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2%로 시작합니다.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 2%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2% 정도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HLB 약세로 시작합니다. 1% 그리고 0.3% 마이너스고요. 2차전지가 계속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0.78%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계속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알테, HLB, 리가캠, 삼천당 뭐 이런 종목들 1% 내외로 마이너스로 시작하고요. ST팜, 보로노이 여기도 1% 내외에 마이너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흡프스프 2%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다 2% 내외로 반도체 소부장도 원익 IPS, 동진 세미캠 등등 테크윙도 2, 3%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보노님 좀 눈에 띄는 업종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인도발해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쪽에서 이제 밸류업 들어간 종목군들 뭐 이런 쪽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군도 여전히 좀 강합니다. 그리고 구리 선물 가격이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리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이고산업, 대창 이런 쪽과 이제 전선 쪽 당연히 좀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 좋고요. 일단 모건 스탠리가 또 좀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블랙엘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4%대 이상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미래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한미반도체 이런 소부장 쪽도 오늘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동량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쪽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시장에서 좀 강했었던 쪽이 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64,000원대 좀 돌아왔고요. 하이닉스도 168,000원대까지 좀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국발 비중이 높은 이 ST로드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뭐 이런 쪽들 좀 좋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초반 분위기는 이렇게 좀 금리나 수혜주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이런 쪽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박근영 부장님은 어떻게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 있을까요? 예, 역시 중국 쪽의 모멘텀은 저는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쪽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는데 단순한 유동성 지표만으로 이렇게 뭐 시장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던 국면인데 어제 정책 그 아주 고위 세 명의 고위 입안자가 다시 어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추가적인 시장의 부양책과 관련된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여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일단 뭐 시크리컬 중심으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젠슨왕이 이제는 당분간 주식을 거의 다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4분기에 강력한 블랙홀 효과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모건 스탠리가 다시 한번 리포팅을 하면서 이 블랙홀 관련된 엔비디아 쪽에 강력한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라든지 유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비철금속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은 뭐 전선주까지도 구리가 상당히 강하게 가다 보면 뭐 KBI 메탈, 일진전기, 뭐 LS 에코에너지, 뭐 LS 강원전선, 대한전선 등등 전선주가 상당히 좋고요. 물론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지만은 뭐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몇 년 만에 그 관련된 그 차이나 지수가 상당히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국내에도 중국 관련 기업들 관련된 움직임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전력 설비도 일단 전선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전력 설비까지 LS 일렉트릭 등을 포함한 전력 설비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같이 보여줄 수 있고요. 역시 구리가 좋아지면 비철금속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구산업 등등 포함해서 그렇고 풍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풍산 같은 경우도 주가 부분들이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부분이고 최근에 철강석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의 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어제 철강주가 또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석유 화학주 그리고 철강주도 굉장히 좋았는데 원자재 철강석 가격은 굉장히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후판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일부 조선업종가에도 상당히 좋고요. 오늘 봐야 되는 것은 인도의 현대차 IPO가 일단 승인이 났다 이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도 IPO 공개 관련해서 인도 쪽에 같이 진출한 동방 부품업체들도 단기적인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도체 섹터는 역시 최근에 설왕설래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겨울 드립 그 이후에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좀 거칠게 반박자로 계속 내고 있고 노무라라든지 다른 쪽의 IB들도 그와 관련된 상반된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PBR 기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이더 딥을 할 수 있는 가격인데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이 변수를 잘 뛰어넘는다면 마이크론 실적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대형 반도체가 수급적으로 좀 어렵다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정도까지는 충분히 어제 밸류업 지수가 들어갔던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뭐 다 말씀을 주셨다시피 전력 설비 조금 오르고 화장품 오르고 해운 오르고 조선 오르고 요 정도가 오릅니다. 플러스 반도체 장비에다가 오늘 좀 특이한 점은 제약바이오에 좀 희비가 좀 엇갈리는데 제약주는 대부분 조금 오르는 반면에 바이오주는 떨어지는 요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강이 가장 크게 마이너스 찍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2.2% 마이너스로 가장 크게 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행의 하락은 KB금융이 3% 마이너스로 전반적으로 금융주 중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데 KB금융이 어제 마이너스 4%, 오늘도 마이너스 3% 계속해서 좀 많이 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9시 7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장의 성격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초반은 어떻습니까, 보노님? 네, 일단 뭐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서 사실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가이던스를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랙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분위기 되게 안 좋을 때부터 좀 강조를 드려왔는데 모건 스탠리가 사실 반도체 하락을 좀 끌어내는 주요 요인이긴 했는데 어제 외신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블랙웰을 바탕으로 상당히 뭐 한 45만 개 정도 이제 출하가 가능할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긍정평가를 모건 스탠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슝 올라갔거든요. 왜냐면 12 자체가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0시 걔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0시에 이 12 소비자 지수 나오고 나서 좀 급락을 하다가 다시 그거 나오면서 이제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PBR 1.2배 수준까지 빠졌던 게 62,000원인데 네.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의 하단이 정말 1.19배, 1.2배일 때가 거의 진짜 저점일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생각보다 빠르게 2,700선까지는 그래도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이던스만 좋게 나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꿈틀거릴 거예요. 그럼 그렇게만 되더라도 뭐 지수는 단기적으로 그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좀 고민이 되겠죠. 왜냐면 지수도 어느 정도 올랐고. 근데 반도체는 뭐 제가 봤을 때는 1월 1일까지 물량 다 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조 외국인 물량은 한 2조 정도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뭐 금리나 수혜라든지 이렇게 중국발 모멘텀 있는 쪽이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쪽으로 분명 수급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순환매 장세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금융주, 지주사 뭐 요런 애들, 그러니까 어제 밸류업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애들, 요런 거 빼면은 그 뭐 포스코홀딩스, LG엔솔 요런 개별적인 종목들 2차 전지가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느낌이고 그런 거 빼면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 좋습니다. 삼전도 1.4%, 하이닉스도 3%,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상위권에 지금 랭크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선 좋고 오늘 그리고 저기 변압기, 전선, 전력설비 관련해 가지고도 또 오르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부장님은 어떠세요? 9시 10분 지나가고 있는데 장 초반의 분위기는 이렇게 좀 잡히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뭐 역시 시장을 지배하는 화두는 중국의 경기 부양. 결국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어제부터 해서 약간의 시장의 스타일이 좀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간과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중국이 제대로 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만약에 나선다고 한다면 굉장히 찌들어 있던 섹터들에 대한 반등세가 다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자재, 비철금속 이쪽과 관련된 쪽에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 풍산 같은 종목들도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구 산업이나 뭐 이런 대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테마성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급등락을 할 수 있겠지만은 펀더멘탈리 큰 변화가 없었던 굉장히 좀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풍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구리 관련 쪽이 올라가게 되면 전선이라든지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산업에 대해서 여전히 쇼티지가 나고 있는 전력 설비나 이런 쪽도 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실적단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아직은 있다고 보고 3, 4분기까지 그렇게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바로 없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2차 전지에 대한 비유가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석유화학 그리고 건설기계 이런 쪽으로도 매기가 들어올 수 있고요. 자침 어제 보니까 화장품 관련 업종들이 지금 밸류업 지수 100 종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근데 중국 쪽에 금리 인하와 여러 가지 유동성 지표 관련된 소비 진작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면 네. 사실은 화장품 업종들도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밸류업 지수 100 종목에 들어간 종목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글쎄요. 뭐 발표되기 전에 이미 좀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엔터주 올라가고 NC소프트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미리. 그게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밸류업 지수 관련된 이슈들이 약간 뭐 이야기들이 나왔던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화장품은 어제 쉬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코스맥스라든지 지금 한국 콜마 특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 법인 쪽에 턴어라운드가 절실한 부분인데 이러한 적자폭이 좀 줄어드는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코스맥스는 한국 콜마 ODS 부분, ODM 부분들, OEM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고 아무리 보시피 LG생활건가 왜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역시 중국 쪽의 소비 진작 관련된 이슈들을 등에 업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역시 화장품 섹터가 어제 쉬었다는 점에서 오늘은 기맞추기에 상승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어제 엔비디아가 급등했다 어쩌다 이야기 쭉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화장품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경기 부양 업종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 거고요. 밸류업은 왜 이렇게 천차만별로 왔다 갔다 하느냐. 어제 네. 기준에 대해서 약간 설왕설래 말이 많았어요. 상당히 이미 밸류업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시를 이미 했던 기업들도 제외된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으셔야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마감 시황 때도 최근 한두 뭐 날 정도의 말씀 계속 드렸지만은 이 과거에 연초에 밸류업 지수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결국은 금융사 그러면 지주사 자동차 집중됐던 수급이었어요. 네. 근데 100개 종목 보시면 거기 집중될 수가 없어요.
분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전부 다.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뭐 은행주만 계속 주구장창 사던 수급이 은행주에서 수급이 빠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은행주 일부가 빠지게 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단기적인 매물 압박이 좀 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 지금 제일 잘 나오는 게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다른 오늘 리포트를 보면 밸류업 지수 구성 100종목 가운데 수급의 강도가 센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분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00종목이 들어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종목 가운데 만약에 수급 분산이 됐을 때 펀드 형식으로 현재 거래량이라든지 시가총액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수급 강도가 세질 종목을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런 종목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보다는 조금 작은 중소형 가운데 밸류업 주식이 포함되면서 충분히 지금 ROE라든지 흑자를 내고 있고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최근에 못 올랐던 종목들 중심에 수급들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빠졌던 일부 금융주를 하더라도 만약에 주가 부분들이 이번 실망 매물 때문에 주가도 좀 빠져준다면 긴 흐름에서는 역시 다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ROE 좋고 배당 좋고 역시 실적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네네. 실망 매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가치주들도 결국 배당 중심의 가치주의 어떤 저가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지금 뭐 금호석유나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이런 쪽 효성화학, 효성TNC 물론 효성그룹은 100종목에 들어간 종목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갈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그러니까 완전히 경기 민감 업종으로 조금은 섹터의 어떤 스타일이 바뀔 수 있는 큰 어떤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어떤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에 관련된 스토리 그리고 밸류업 관련된 스토리 요거를 컨셉을 명확하게 해서 좀 갈라치기를 잘해야 된다. 여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보노님이 2,000원 보내주셨고요. 민준이 형 God bless you 해서 아까 제가 기침 재채기 해가지고 환절기. 응? 토닥토닥 해줘요. 엄마 손 파이를 하나 건네면서 아니 재채기랑 엄마 손 파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엄마 손을 맞으면 기분 아 좋아. 엄마 손 약손. 네, 약손. 고맙습니다. 네. 네. 엄마 손 파이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페테리아 님께서 박근영 부장님 5시에 단독 방송만 듣다가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혼자 하실 때보다 훨씬 더 편하죠? 네, 아무래도 제 분량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시다 혹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뭐 오전까지 불러주시면 뭐 네.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클로징 벨도 좀 나와주세요. 크로징 벨이요? 네. 뭐 됩니까 자리가? 저희 뭐 낀 게 안 주면 되니까. 네, 자리가 되면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아무튼 뭐 주어진 거에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감 시황 잘 봐주시고 아침에 저도 이제 오랜만에 나오긴 했는데 시장 이렇게 객장 보면서 이렇게 보는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야 뭐 불러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환영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충분히 나올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뭐 중국 얘기를 조금 해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여쭤본다면 요거는 짧게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과연 경기 침체라는 그리고 경기 부양이라는 금리 인하라는 이런 거를 놓고 이게 얼마나 안 좋으면 저렇게까지 부양을 할까라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저렇게라도 부양을 하니까 이미 침체는 반영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하자라는 쪽이 있을 수 있는데 후자에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이 경기 부양하는 거를 미국이 받아들이는 걸 침체라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됐고 부양을 하고 인하를 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완화적인 정책을 쓰는 거 이제는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그 제일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부분이 가장 최근 그 흐름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이 부양책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지준율도 여러 번 인하를 했고 굉장히 정책 발표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관점이냐면 그래 너네 한번 해봐. 한번 정책해봐. 얼마나 좋아지나 보자. 이런 관점이었다라면 어제 같은 경우는 지준율 인하 발표가 딱 나자마자 그냥 지수 자체가 날랐거든요.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관련된 지수 엄청 날라갔어요. 레버리지 하시는 거 20% 막 이렇게 올라가고 오늘도 가장 먼저 스타트 땅 동시에 끊어서 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형성그룹이라는 종목인데 아. 굉장히 그 콩알 만한 주식인데 중국 관련주. 예, 중국 관련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관심이 간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정책을 발표를 했을 때 비슷하게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요번에 왜 더 좀 강하게 반영을 했느냐. 저는 그만큼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소비단에서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주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계속 푸는 것들이 누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지금 시기가 딱 소비 시즌과 엇갈리는 딱 시즌이다 보니까 충분히 뭔가 이게 그러면은 수요가 더 늘어나서 단기적으로 좀 소비 지표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제 이제 12 소비자 물가지수 부분이 좀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중시가 나름대로 잘 버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중국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네. 뭐 우리나라 증시 또 미국장도 좀 일부 반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장이 얼마나 연속성을 가져주는지가 결국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침체에 대한 이 분위기를 다 걷어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정도의 그런 시각. 그리고 한두 달 정도 또 지나면 대선 결과가 또 나오잖아요. 결과 나오고 그러면 이제 밀렸었던 공급에 대한 스토리들도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또 이제 지표들 좀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보면은 약간 조금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게끔 좀 이렇게 세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계속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멘텀이 어찌 됐든 지난 몇 개월보다는 확실히 좀 나은 10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분위기는? 10월 초가 뭐 완전 좋다기보다는 좀 10월 말, 11월 정도로 가면서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님한테도 같은 질문 드린다면 약간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 요거는 시장에 이미 벌써 많이 반영이 됐고 이제 부양책이나 금리 인하나 이런 게 나오면은 네. 가겠다. 약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됐는지. 네, 뭐 사실 중국은 더 물러서기가 좀 어려운 정도 지경까지 지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타이밍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앞서 잘 말씀 주셨지만은 과거에 중국과 관련된 부양책이 나오면 뭐 그러겠지, 뭐 그러다 뭐 그냥 그런 정도 그냥 말겠지. 네.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어떤 뭐 유동성 지표 관련된 경기 부양이나 금리 인하, 그다음에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완화책이 나왔는데 자, 쉽사리 좀 약간 아직까지도 좀 믿지 못하는 아리까리한 그런 모양새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약간 살려는 드릴 정도의 어떤 소규모 행정 느낌이 들었지만 추가적인 분명히 안이 나올 거다. 이 정도였었는데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어제 그 판궁성 이민은행 행장과 함께 리원저 금융감독 총국장 그리고 우칭 증감의 주식 등 세 개 금융당국 수장이 총 출동해서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완전히 상당히 좀 다른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례적인 일을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자회견하면서 자금 조달 관련된 이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판 밸류업 관련된 이슈가 나왔어요. 네. PBR 한 배 미만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어떤 부분도 조치를 취하라 이런 지시까지 어제 내려왔기 때문에 중국도 경기 부양이나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뭔가 기존보다 좀 다른 스탠스를 강력하게 보여줬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침 뭐 금리 인하도 됐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특히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를 진작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낮춰주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일부 저희가 뭐 이선엽 이사님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네. 중국에 다녀오셨는데 중국의 20, 30대 젊은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하고 맨 얼굴로 다니더라. 그게 너무 눈에 띄었다. 결국 그만큼 소비를 지금 못하는 지경으로 좀 어려워가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눈에 띄었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하셨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국의 소비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대규모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금융당국 3인이 수장들이 나와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뭔가를 지금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주에 몰린 자리에서는 역시나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한국을 보세요. 자, 미국이 굉장히 좋은데 한국이 못 따라가는 이유는 역시나 중국과 관련된 비중이 또 크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물론 미국도 크고 중국도 크지만 미국 한쪽만 보고 바라보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 있는 상태에서 물론 미국 비중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쪽에 따라갈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까지 이렇게 따라 올라오게 된다면 엔비디아 등을 포함한 뭐 빅7 뭐 이런 부분들 관련된 IT 기술 관련된 수출이라든지 중국의 내수 소비 관련된 이슈 부분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원자재, 비철금속 이런 것까지 따라 올라가게 되면 국내의 산업이 상당히 중국과 미국을 양쪽을 다 쥐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이 전초전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중국과 관련된 쪽에서 역시나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동의이 돼준다면 한국 지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미국만 보다가 한계를 느끼고 별로 못 가던 지수가 중국 쪽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탄력을 타면서 역시 시크리컬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다시 매기가 돌고 기존의 뭐 IT, 반도체 나쁘지 않은 쪽으로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지수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만 한국의 수급은 여전히 외국인이 좌지우지하고 있고 삼성전자 등을 비롯한 남의 주식들 반도체를 좀 아직까지 팔고 있기 때문에 힘의 동력이 좀 약하죠. 여러 가지 수급의 분산이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제외한 쪽은 슬금슬금 조금씩 사고는 있지만 네. 강하게 사지는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최근에 계속 팔았습니다. 이런 수급의 변수가 마이크론 이후 또는 4분기 정도 들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포지션이 바뀌어진다면 지수 따는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심스럽게 되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미그나인님께서 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제약주나 사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제 재채기에 따라서 또 좋은 선택입니다. 네,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행동대장 B님께서 중국은 원래 여름에는 화장 안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름에는 화장을 안 하는 것도 맞고 원래 화장을 하는 비율이 적은 것도 맞고 내수가 개판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맞는 게 맞물어져서 김선영 우리 이선영 이사님께서 또 가신 그런 목격하신 그런 부분과 경제 스토리와 좀 엮은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KB금융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 오늘 찍히고 있거든요. 와, 이틀 만에 10%가 빠집니다. 근데 여기보다 조금 더 시각을 넓혀봐야 될 것은 오늘 삼성물산도 3.5% 빠지고요. 삼성생명도 4.9% 빠지고요. 삼성화재도 2.3%. 오늘 업종으로 보면 가장 많이 빠지는 업종이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 쪽에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다 5%, 2%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KB금융의 이 큰 급락, 플러스 밸류업 지수의 발표와 엮어서 플러스 이런 삼성물산, 생명보험주 이런 것들의 부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 지수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고 또 이제 금융주에서의 상승을 주도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에 편입이 못 됐다는 부분에서는 좀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타 금융주들도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보니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배당받고 금융주 선택할 거면 그냥 밸류업 지수에 있는 걸 더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지수를 추종하는 또 분명 펀드가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 또 패시브 자금도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밸류업 쪽에서는 지금 외신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신 기사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근데 저조차도 사실 좀 물음표가 많이 생겨요. 이런 네. 기업들이 도대체 왜 들어갔지? 라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기업, 지수에 있는 기업들에서의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뭐 밸류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상위 한 30개 기업은 가능하겠죠. 쉽게. 하지만 지금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산업에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전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볼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군들이 뭔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그 기준으로 좀 선정을 했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도로 정말 이 외국인과 국민들에게 그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밸류업 해서 뭔가 되게 기대가 되는 것처럼 했지만 저번에도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기업 발표한 기업 수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이거 뭐 지수도 발표하고 해서 하반기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그럼 도대체 몇 년을 보고 해야 되는 거냐. 그동안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뭐 열심히 활개를 칠 거고 하는데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뭐 금토수까지 만약 반영이 되면은 똑같이 세금 내면은 왜 우리나라 하지?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정말 그런 부분에서 좀 연관성이 떨어지는 종목군들은 아마 큰 수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박근영 부장님은요? 네. 조금 이제 우리가 밸류업 지수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뭐 금융주가 빠진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한데 통신업종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뭐 KT라든지 SK텔레콤, LG유플러스 지금 PBR이 0.4배 뭐 이런 관련이고요. 배당도 꾸준히 뭐 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그런 것들 다 빠졌고 그다음에 사실 조금 이제 일부 좀 논란이 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100개 종목 가운데 여기가 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 같은 건 또 빠졌잖아요. 최근에 배당이 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팅에도 그런 종목들 엄청 많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SM이나 JYP가 또 들어갔는데 사실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뭐 성장성이라든지 하이브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빠진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아해하는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100종목 관련된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아무튼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100종목을 선정하고 그 이후에 이 100종목이 선정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이 결국은 나중에 리밸런싱이 꼭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리밸런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100종목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종목들이 상당히 뭐 ROE라든지 그다음에 주주 환원과 관련된 뭔가 의지치를 가지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포트에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시 또 부메랑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그냥 끝난 건 아닙니다. 100종목 가운데 단기적인 수급의 이슈라든지 기대감 때문에 역시 주가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되겠지만 대형주보다는 역시 중소형주가 훨씬 더 수급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과 같이 금융주가 세론 나오면서 최근 세론이 하루 만에 나온 게 아니고요. 2, 3일 됐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금은 세론이 나오면서 약간 수급의 분산 이것 때문에 금융주에 집중되는 수급이 좀 다른 데로 분산되다 보니까 힘이 약해질 거다. 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회사들은 좀 JB 금융주나 이런 쪽은 오늘 또 리포트 나오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게 됐을 때도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매수세가 결국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밸류업 지수 100종목에 대해서 너무 국한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을 집중적으로 뭘 한다.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강제성을 가지고 정말 ROE 개선이라든지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치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지 이걸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금은 그쪽보다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큰 웨이브는 현재는 중국과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중국과 관련된. 그래서 지금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순수 NCC도 주가들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네네. 뭐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 인프라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역시나 중국 쪽이 회복을 하면 구리라든지 비철금속, 유가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배팅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좀 빠진 이유는 약간 매도, 해외 쪽에서의 어떤 약간 특정 집단들이 포스코 홀딩스를 매도해야 되는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대규모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빠지지만 현대제철, 뭐 동국홀딩스 대부분 다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네. 그 무겁다던 철강과 그다음에 어떤 석유화 별로 전방산업이 별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중국 분위기를 확실히 지금 시장은 타고 있다. 이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파도는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와 거기에 관련된 시클리컬 관련주들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이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자. 밸류업은 오히려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치면 이제 처음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또 처음 삽을 떴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부정적인 거는 이제 갸우뚱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휴 모르겠습니다. 저기 네, 할 얘기야 많은데 뭐 그거는 뭐 그만 진행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9시 32분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0.37%로 상승폭 조금 내줍니다. 게장하고 딱 3분 좋았습니다. 카레 요리를 게장과 함께 시작을 해서 카레가 익을 때쯤이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서 그만해야겠다. 요 정도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0.4% 플러스, 코스닥이 0.5% 플러스, 니케이는 0.36%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네요. 그래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자료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와서 한 9시 40분쯤 45분쯤에 수급 한번 보고 이러면은 될 것 같아요.
본원님 먼저 할까 아니면 박근영 부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뭐 저는 뭐 자료가 특별하게 없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본원님 신문 보면서 박근영 부장님이 같이 코멘트 해주시는 식으로 뉴스를 같이 소화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처음 나오시죠? 아침 거 오프닝 벨 요 구성은 아니요. 저번에 한번 나오셨어요. 네. 언제 나오셨었죠? 그래서 제가 신문 하시는 거 보고 네. 되게 신기하다라는 눈빛으로 보셔가지고 제가 그때 얼굴 많이 빨개졌었는데. 아니요, 뭐 신기하게 본 건 아니고 예. 새로운 접근이구나. 뭐 이런 네. 생각을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왜요? 실제로 본원님을 비난하지 마시고 기획자는 접니다. 그래서 이거 온라인 그거 이렇게 띄워서 깔끔하게 하고 싶다. 안 된다고. 왜요? 우리는 뭐 비난할 일은 아니죠. 차별화하러 간다.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 정말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렇게라도 뭔가 네.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려는 거는 시간은 이게 더 걸려요. 그게 더 걸려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캡처 네. 뜨니까 쉬워요. 오히려 이거 가위질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아니 저 신문이 한 뭉치가 있네. 네, 신문. 네. 여러분 비난은 저한테, 네, 네. 기획자는 접니다. 네. 죄송합니다. 비난할 건 아닌 것 같고 응원을 해주십시오. 네, 그래야지만 응원해 주세요. 더 좋은 컨텐츠를 할 수 있어요. 아날로그식으로 요즘은 옛날 감성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뷰가 꽤 좋아요. 그래요? 지면 신문이 좋죠. 확실히 좋습니다. 나쁘지 인터넷 않아요. 신문으로 보면은 네. 뭐가 중요한지 확실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면 신문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뭐 매일경제는 똑같아요. 이 제목이 똑같은데 한경은 수를 썼습니다. 제목이 달라요. 네. 지면 신문 기사 이름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먼저 뭐, 이거 그렇죠. 쉽게 말하면 찢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찢었다. 뉴스 오늘 찢었다. 오늘 네. 뉴스 그냥 찢어버렸다. 제 채널에서 뉴스 찢는 번호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위니 장님께서 5,000원 보내주셨어요. 뉴스 찢는 번호 화이팅. 꼭 오. 구독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마감 시간 때는 거의 안 들어오던데.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요? 네. 데일리 인트는 이렇게 안 들어오던데. 데일리 힌트 정말 좋습니다. 내용이 기가 막히는데. 많이 보고 계시면서 네, 많이 봐주세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자, 알겠습니다.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테슬라 형님 나가자 2차 전지 찌릿이라는 기사를 좀 들고 왔는데 확실히 어제도 그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막 먼저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 기조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좀 상당히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2차 전지 쪽을 2차 전지 쪽이나 바이오 뭐 요즘에 계속 매일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당 관련된 기사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이 안 좋을 때 제가 항상 P와 Q를 얘기를 하면서 네. P와 Q 너무 안 좋아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렸을 때랑은 다르게 뉴스가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이슈가 결국엔 테슬라의 그 인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에서 결과치가 좀 나오긴 하겠지만 그때 만약에 기대치보다 안 나오고 또 이제 인도량이 박살났다 이러면 또 단기적으로 2차전지 쭉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수급이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또 수급이 또 재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표가 있다라는 거 대신에 여기에서 테슬라가 조금만 기대감을 좀 더 불러일으켜 주면은 유럽 쪽에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P단에서 제가 이제 기사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네네. 자체 기술 요거는 제가 이제 PD님한테 안 드렸는데 기사를 좀 연관해서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애들이 내재화를 자꾸 할까? 가격을 떨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런 이슈로 인해서 Q가 늘어나고 요런 애들로 이제 이 가격에 대한 마진율을 높여주면 P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Q와 P가 동시에 올라가면 뭐가 좋아진다? 산업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까지 같이 엮이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을 때문에 요거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그 다음 같고요. 뉴스는 뭐였어요? 제목이? 제목이요? 네. 배터리 자체 기술 확보 나선 현대차 전기차 경쟁력 레벨업. 오케이. 요거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2차 전지주가 최근에 주목을 받았으니까. 테슬라도 그렇고 배터리를 내재화하면 일반적인 SDI나 엔솔이나 SK온 같은 그런 기업들한테의 영향은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박근영 의원. 네, 우선 그 전에 네. 우리 본호님께서 이 신문으로 하실 때 요렇게 하지 마시고 좀 요렇게 하시는 게 좀 어떨까 기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예.
부끄러워서 이거 쭉쭉 찢어오기 부끄러워서 네. 얼굴을 가리는 그래도 건데. 이건 이제 화면상으로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좀 얼굴을 더 보이는 쪽으로. 네, 보여주세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부 제이돌돌님께서는 마감 시간 때 저는 상의를 찢어라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겠습니다. 2PM입니까? 무슨 상의를 찢습니까? 기대하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요. 아무튼 좀 이제 변죽을 좀 말씀드렸지만은 네. 자 사실 현대차가 배터리를 내재화한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테슬라도 지금 그 이야기 한 지 꽤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러니까 글쎄요, 뭐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우리가 뭐 할 수는 있는 부분 그리고 내재화하면은 일부 뭐 원가를 낮춘다는 개념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아이디어라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 논리가 굉장히 지금 뭐 배터리 쪽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부 뭐 할 수는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은 그게 원가율의 개선이 과연 될까? 왜냐면 대량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배터리 셀 업체라든지 그게 있는데 현대차가 일정 부분 조금 한다고 해서 그게 원가가 맞춰질까? 그 생각도 사실 좀 해봐야 되는 이슈니까 현대차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현대차가 그렇게 내재화하고 배터리를 만든다고 해서 기존의 배터리 회사들이 타격을 받고 뭔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시나리오가 아닐까. 물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물량들을 뭐 1000개 만드는 회사하고 물량 10만 개, 20만 개 만드는 회사하고 달라요. 네. 원가율도 달라지고 어떤 그 원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또 수직 계열화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양극재 흐름도 마찬가지면 다 수직 계열화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대차가 과연 물건을 어느 정도 그만큼 가격을 맞추어서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침에 현대차가 내재화시키는 뭐 배터리 관련된 산업을 한다고 말은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급락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시장은 그에 대해서 별로 아직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물론 테슬라도 한다고 했고 4680 배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 부분도 아직까지 크게 진전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몇 년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만만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수율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그 수율 문제를 못 맞추면 결국 비용만 들어가고 회사가 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과감하게 현대차 그것을 뛰어들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뭐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뭐 현대차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들은 일정 부분 그런 쪽으로 나갈 수는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되 그 부분 관련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다소 좀 지금은 좀 앞선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업계 직원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게 반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쉬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정말 예민하게 이거를 수율 잘 잡아서 배터리 성능이 잘 나오게 뽑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내재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걱정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보느님도 동의합니까? 네, 비슷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41258님께서 오후 방송은 진지해서 이런 매력을 몰랐네 이렇게 박근영 부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되게 유쾌하고 너무 센스 있고 재밌는 분이시죠. 스윗하십니다. 저희 데일리 인트는 정통 경제 방송을 표방하고 저희도 정통이에요. 저희는 뭐 야로로 합니까? 저희도 정통입니다. 댓글에서 뭐 이렇게 의견을 여쭤보시면 아, 반응이 올 것 같습니다. 저희 넥타이 하고 왔잖아요. 아침에.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보죠. 자, 다음 뉴스. 정통 경제 방송입니다. 네, 정통 경제방송 정통 뉴스로 갑니다. 요거 추가 비컷 네, 추가. 마주쳐봐야겠다. 네. 추가 비컷 시사. 아, 추가 빅컷 시사 매크로 이야기입니다. 요번 주에 네. 연준 의원들이 발언들이 꽤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좀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흐름들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큰 변곡점은 넘어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컷을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나머지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쉘터라든지 일부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비컷이 나오고 만약에 엔화에서의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변화의 정도도 금요일날 이제 선거가 지나면 좀 나오겠죠. 그렇게 돼서 버틸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뭐 저는 충분히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여러 번 때리면 때릴수록 그 뒤에가 편안해지거든요. 매를 먼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매를 먼저 맞았을 때 지표들이 버틸 만한 수준, 이거 왜 이렇게 나쁘지 않아서 왜 그러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
열심히 패는 거죠. 맞는 사람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한 대 때리는지 두 대 때리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맞다 보면 또 느낌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부담감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B컷을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쵸. 아직도 1326원 선이거든요. 저는 사실 B컷을 하면은 1300원이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뉴스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환전하려고 돈도 좀 준비를 해놨었는데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변화가 없는 거 보면은 확실히 조금 버티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은 좀 이제 위안화 관련된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달러 인덱스 자체도 그렇게까지 크게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저는 좋은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요거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막 엄청나게 뭐 올라갈 때도 막 증시 큰일 날 것처럼 막 했었는데 그때도 뭐 그렇지 않았고 실상 별거 없잖아요. 이번에도 뭐 비컷 했는데 막 그 전에만 막 요란하지 사실 맞아요. 환율 변동 별로 없고. 밥 먹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자, 비컷 관련해서 코멘트 있으세요? 네, 우리 본호님께서 이게 네. 정통 그 기생충 방송을 해주셔가지고 기생충 방송? 좀 전에 이렇게 신문을 접어서 눈만 가리는 그런 방송을 아, 하셔서 기생충 방송. 참 댓글들이 아주 좀 재밌어 하시는데 뭐 저희가 저희가 송강호 가족입니까? 앞으로 어디 뭐 숨어서 저희가 지하에서 그래서 아, 자꾸 이제 네. 얼굴을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도 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너무 아, 부끄러워하지 마시라.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물론 컨셉이라면 지지합니다. 의도된 컨셉이라면 지지하고요. 시장에 대한 뭐 이슈는 역시 비컷을 했는데 환율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분이겠죠. 네. 그것이 사실 뭐 1,400원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실제 비컷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8%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비컷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금리가 더 빠져야 되는데 시장에서 보는 부분들은 물론 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어제 뭐 소비자 심리 지수나 여러 가지 뭐 일단 소비 심리 지수가 여러 가지 빠지면서 약간 분위기가 그러면 11월 달에도 비컷을 할 수가 있겠네. 그럼 지금 11월 달 비컷 확률이 50% 넘어가면서 훨씬 더 25bp보다 50bp 쪽으로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면 역시나 좀 더 빠질 수가 있겠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 10년물을 봤을 때는 물론 단기 금리 2년물을 보셔야 되겠지만 이건 빠지겠죠. 인하를 할 거니까. 근데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무너지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5 정도까지도 퍼센트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질 수 있다고 봤던 것들이 3.7, 3.8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런 부분은 조금 다행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엔화이죠. 엔화. 왜냐하면 지금 엔화가 갑자기 계속적으로 BOJ에 의해서 자 9월 달에는 지금 금리 인상을 못했지만 결국은 12월 내지는 내년 1월 정도에는 우리 인상할 수도 있어. 계속 지금 드립을 치고 있거든요. 당장은 인상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독자적으로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혼자서 뭐 금리 인상을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정부와 여러 가지 교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미국도 모르게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금리 인상한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금리 인상할 거야 말을 하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잖아요. 그럼 수입 물가 계속적으로 뭐라 됩니까? 수입 물가 상당히 좀 그네들한테 좋은 쪽으로 가게 되겠죠. 싸게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엔화 강세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싸게 들어오니까 물가가 잡히면서 뭐죠?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겠다 계속 드립을 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계속적으로 그 드립을 치면서 엔화 강세를 유도하면서 수입 물가를 낮추고 그러면 실질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엔화 강세가 조금 더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140% 초반 정도 계속 이루어지면 자 그러면 달러가 과연 약세로 갈 수 있을까?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환경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추가적인 50bp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달러화가 약세로 갈 수는 있겠죠. 추가적으로 됐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다른 타국의 뭐 일본이나 중국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맞물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또 환율이 생각보다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꼭 이렇게 매크로 변수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큰 틀에서 보자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고생했었던 뭐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 AI 버블에 대한 불확실성,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와서
변수가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나머지 4분기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계속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뉴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하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기생충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영화 기생충, 눈을 가리는 그 포스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약간 진짜 기생충이 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네. 이 뉴스가 이렇게 기니까 뉴스 기니까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하던 것처럼 그런 느낌 나니까. 네네. 네, 그래서 결론을 형도 말씀드리면 오늘 왜 그래? 긴장했어? 아니, 이 게스트가 어떤 오면 항상 게스트가 하는데 손님 오셨으니까. 네, 성악개미는 네. 인버스마저 이제 3배짜리로 베팅을 한다. 오. 미국 증시 풀베팅이라는 뉴스로 들고 왔는데 상당히 이제 미국 증시는 2배짜리, 3배짜리가 많아요. 지수도 뭐 2배, 3배 다 있는데 요즘에 3배짜리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감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거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승부수를 걸 때는 네. 변곡점일 때가 많죠. 그렇죠. 위든 아래든 베팅을 했을 때 내가 큰 성과를 얻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굉장히 강한 베팅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물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엔 3배짜리가 가장 큰 거니까 이제 3배짜리를 열심히 이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런 거에서 좀 느꼈죠. 아, 사람들이 지금이 위든 아래든 확실히 좀 바뀔 수 있는 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 그 얘기는 뭐예요? 방향성을 잡히면 상당히 강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롱을 보고 있습니다. 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숏 많이 잡았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기사 보시면 이제 그 반도체 3배짜리 숏으로 잡았다는 분들이 있는데 한가 맞았을 겁니다. 예, 최근에 속술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쪽은 확실히 숏보다는 롱을 잡으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부분으로 저희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버리지의 민족, 3배 인버스, 미국 증시도 쇼친다. 알겠습니다. 코멘트 없으시죠? 넘어갈까요? 네, 뭐 글쎄요, 뭐 숏을 이제 포지션을 잡는 것도 국내 시장에 대해서 일부 이제 뭐 투자의 방법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과연 국내 증시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이 숏을 지금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을까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요. PBR 기준, PER 기준을 봤을 때도 삼성전자나 지금 SK 하이닉스가 다소 조금은 3분기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이 그쵸. 0. 몇 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아주 큰 어떤 뭐 임팩트 있게 나쁜 시장이 됐을 때도 0.8배는 지켜졌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더 빠져도 사실은 뭐 크게 많이 빠질 자리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고요. 뭐 지금 시장에서 보는 0.8배, 극단적인 경우는 한 2,400포인트 정도까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아닌 국면이기 때문에 뭐 2,400포인트까지 간다는 것은 0.8배까지 간다는 것은 상정하기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한 2,500에서 2,550 정도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바닥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국면인데 오늘 주가가 올라도 2,640포인트라서 여기에서 뭐 거꾸로 지금 뭐 시장이 뭐 급락한다고 포지션을 잡았을 때 먹을 수 있는 룸이 물론 뭐 2-3배짜리 잡아서 조금 빠지면 좀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hedge성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은 적극적으로 지금 숏을 잡기에는 지수 자체가 너무 좀 눈물 나는 정도의 지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기는 조금 쉽지 않다는 거고 역시 지금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국도 보면 각종 그 기업들이 대선 이후로 모든 것을 다 밀어놨습니다. 네. 투자나 이제 캐펙스 투자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연시켜놨기 때문에 그 대선의 변수 전까지 9월, 10월 정도 때에는 아마 지표들이 조금 주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때는 미국장도 약간 주춤할 수 있겠죠. 지표 때문에. 근데 결국 대선이 끝나면 이연됐던 캐펙스 투자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자리를 잡고 방향을 잡고 본격적으로 이연된 투자가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4월 이후, 뭐 4분기 이후 내년 1분기 정도 되면은 결국 이런 숫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보통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뒤에 받느냐,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뒤에 받느냐 하면 올해 5월부터 금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국제금리가 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한 11월 정도 이후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비컷에 대한 어떤 그런
유효적인 어떤 유동성 관련된 우호적인 환경들이 영향을 분명히 하반기부터는 연말부터는 받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뒤에 효과가 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채금리는 이미 움직여서 5월 달부터 빠졌다 그러면 11월, 12월 정도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유동성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국면 그리고 이연됐던 투자가 다시 재개되는 국면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말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오히려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본다면 국내 같은 경우는 수출 지표가 그런 것에 연동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까지 만약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번 중국의 지표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좀 더 이어지면서 중국 쪽을 정말 부양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양쪽에서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뭐 너무 긍정 편향적일 수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상당히 지수는 좀 좋은 방향으로 현재보다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다시 한번 볼까요? 9시 52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4%, 요 정도.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가 살짝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디에서 수급을 빼서 어디에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고 밸류업 관련된 좀 실망이 나오는 혹은 셀온 뉴스가 나오는 그런 KB금융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지는 3%에서 한 4% 정도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업종으로 보면은 이 밸류업 지수 때문에 또 오르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는 오늘 7% 오르는데 이 밸류업 포함된 거에 있어서 어떤 뭐 수급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품이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 업종 1위 하고 있는데요. 코스맥스가 11% 오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오늘 나쁘지 않다는 거. 그 부장님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리쥬란 네. 맞아보셨어요? 아니요. 아, 리쥬란은 안 마셨어요? 네. 리쥬란이 그래도 화장품 중에 효과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오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제가 이거 좀 맞아볼까 하는데. 네. 뭐 맞아볼 거 하면 맞으시면 되죠. 이거 혹시 왜요? 썸녀가 아, 피부 뭐 얘기한 또 거예요? 썸녀야. 썸녀 없어요. 그때 하츄핑 못 봐서 빠이빠이했고. 아 진짜요? 네. 그럼 또 새로운 썸녀가 생기겠네요. 아니요 이제 그냥 스님처럼 아 스님처럼 올해 안으로 결혼한다면서요? 올해 안으로요. 죄송합니다. 네. 계획은 바뀌는 거니까 유연하게 항상 유연한 사고. 리쥬란 좋다는 얘기 많아서 한번 맞아볼까 하는데. 극강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으면 맞으시고요. 음. 네, 그 고통이 힘들다 싶으시면 시도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때 부장님 하신 거 뭐였어요? 저는 써마지까지 해봤고요. 써마지? 예. 지금은 가장 극강의 글로벌리 지금 가장 최고의 어떤 지수는 써마지죠. 써마지. 그럼 울세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울세라 효과 없다던데. 울세라도 뭐 개인적인 천차만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울세라는 맞으면 얼굴이 퉁퉁 부어요. 완전 호빵처럼. 그래서 맞은 게 표시가 나고 써마지는 그렇게 붓지 않거든요. 맞은 게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한 3개월 지나면 얼굴이 확 달라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사이클이 돌아오는데 비싸죠. 비싸니까 맞기 좀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리쥬란은 좋다고는 들었지만 너무 고통이 좀 심하다고 들었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뭐 그쪽을 맞으면서 파마 리서치가 많이 주가가 올라갔는데 네. 좋죠. 좋은데 또 일부 좀 외국으로 나가기가 좀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조금 기피하는 외국인도 많다는 이야기가 너무 아파서. 원장님들 사이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 쪽에 나갈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극복을 좀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관건이다 말씀들을 주시는데 상대적으로 좀 고통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니 뭐 피부과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뷰티가 좀 오르길래 같이 엮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리쥬란 또 이렇게 화장품 한번 오르다가 K-뷰티 또 관련돼서 또 한번 맥이 갔다가 뷰티 안에서도 좀 이 순환매가 좀 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또 이제 몇 주 전에 리쥬란 얘기했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네. DNF님께서 호기심에 써마지하고 울세라 다 해봤다고 하시는데 야 이거 엄청 비싼 시술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두 개를 호기심에 해보셨다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어쩔 투자 못하겠네요. 때문에 하셨다면 응원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모를 꾸미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예, 저도 외모를 꾸미기 위해 산 거 아니고 연예인이어서 한 거잖아요. 아니요. 그럼 저는 투자 관련해서 어. 예, 과연 이걸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네, 그걸 해서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인데요? 100? 아니요, 100만 원 뭐 넘어요?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아, 뭐 그래요? 그 원장님이 이제 엄청 유명하면 좀 더 비싸고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 원장님에 따라서 좀 가격도 다르고 샷에 따라서 달라요. 300샷인지 500샷, 600샷, 1000샷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얼마다 그러면 다들 또 오해하셔가지고 뭐 말했는데 거기보다 더 비싸더라 이럴 수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샷에 따라 다르고 병원의 원장님의 퀄리티에 따라 또 다르고 다 다릅니다. 샷은 저는 원샷밖에 몰라요. 여의도시. 째려보시는 그래서 이게 정통 경제 방송을 제가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예 9시 57분 돼서 마무리할 때 됐으니까 저도 유쾌하게 끝내려고 한 거죠. 그런 거 저한테 던져 제가 이렇게 아, 그래요? 던져 투샷 이렇게 아, 넘어가죠. 그래 손님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나. 안 돼요. 자, 알겠습니다. 사장님 나이스샷까지 나옵니다. 사장님 나이스샷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고요. 요것보다는 이제 조금만 더 올라서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외국인이 오늘도 팔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찜찜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오후 갈수록 12시 넘어가면서 또 수급이 갑자기 또 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좀 기대를 해 보면서 밖에서 그거를 하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후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조금 더 올라서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을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클로징벨에서 3시 20분에 완전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